6억 원이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로 제공되었다.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한 총리 쪽으로 조작한 것이다. 사장님, 서울시장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뭇해했다. 한만호 씨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의 강아지가 됐다. 뭐 초밥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네요. 한명숙 전 총리의 살점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가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네, 지금부터는 더 라이브가 탐사보도 전문 언론 뉴스타파와 함께합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는 분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지고 오신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인데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실형까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워낙 오래전 일이라 맞아요. 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전사가 깁니다. 10년 된 사건인데 10년 전에 끝난 사건은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긴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시작은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12월이고 당시는 이명박 정부였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몇 달 후였습니다. 서거가 이제 5월이었으니까 한 6개월 후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였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2009년 12월에 검찰이 수사가 들어갑니다. 곽영욱이라는 사업가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와서 곽영욱 씨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직접 줬다 그랬거든요. 직접 준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왔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의자가 받은 거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위기에 몰렸어요. 1심 선고 하루 전에 한만호 씨라는 사업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건입니까? 두 번째 사건, 2차 뇌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만호 씨라는 한신건영이라는 건설사 사장이 9억 원을 줬다. 이번엔 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한만호 씨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또 뒤집고 나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그 뒤에 2심에서 뒤집어집니다. 정영식 판사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2심에서 뒤집어지고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3심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구치소에서 2년 복역을 한 뒤에 실형을 살았죠. 실형을 살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2차 사건이겠습니다. 2차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뇌물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심 증인 한만호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사 사장이고요. 2008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구속이 됩니다. 이미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통영교도소에서 생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불려 올라옵니다. 서울 구치소로. 그 다음에 검찰 특수부로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하던 중에 9억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찰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래서 위증죄로 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이제 부도 때문에 복역을 한 뒤에 2011년 6월 13일 날 출소를 하는데 그 나흘 전에 이 사람의 감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감방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을 해갖고 그 사람이 15개월 동안 썼던 비망록, 참회록, 일기, 메모 등등등 편지 다 압수해 갑니다. 검찰이 압수를 해가죠. 검찰이 압수해 가서 그거는 사라지게 된 거죠, 사실상. 나중에 이제 법정에 제출이 됐는데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가 확정된 뒤에
한만호 씨도 위증죄 유죄가 확정이 돼서 또 감옥살이를 2년 하고 그 뒤에 행적은 묘연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 2막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핵심 증언자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뉴스타파가 확보하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1200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핵심 내용 4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비망록 핵심 내용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억 원이 당시 한나라당 누구 친박계로 제공되었다.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 제공 사실이 나오자 덮어버리고 한 총리 쪽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거는 처음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한만호 씨가 검찰 특수부, 그 당시 이제 중앙지검 특수 1부인데 불려간 다음에 첫날 이런 조사를 받았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비망록에. 뭐냐면은 아는 정치인이 누구냐 불어라. 그래서 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이런 비리들을 검찰이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검찰이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계속 캐물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한 실제로 한 진술 내용은 무시하고 없는 거짓 진술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짓 진술일지 아니면 더 깊숙한 얘기를 꺼내봐라 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갔다는 게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남긴 거고 이 얘기는 비망록에 4차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두 번째 핵심 내용 비망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불러서 테스트했다. 시험 본다 하였고 실수 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 식사. 잘못한 날은 분위기 싸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한만호 씨의 주장은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검찰이. 공작이네요. 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진술을 하려면은. 근데 거짓말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는 얘기를 지어야 없는 얘기를 그래서 연습을 계속했고 잘하면은 잘 외워오면은 검찰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검찰청에 왔으니까 이제 뭐 초밥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네요. 잘못하면은 분위기 싸해지고 초등학생처럼 이런 굴욕감 이거는 죽어서도 못 잊겠다라고 비망록에 쓰고요. 자기가 검찰의 강아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심지어는 초밥을 사줬을 때 한명숙 전 총리의 살점을 먹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걸 먹고 감옥에 돌아왔을 때, 구치소에 돌아왔을 때 복통과 설사에 밤새 시달렸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아무리 뭐 저런 분위기라도 한만호 씨는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만호 씨가 왜 굳이 거짓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비망록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단 총리님 유죄 나와야 한다. 무죄 나오면 형 더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한만호 씨가 사업 때문에 구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큰 어떤 건설 사업을 벌이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이 걱정된 거죠. 자기가 없어서 누군가 계속 뺏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검찰한테 자기가 잘 보이면은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추가 기소, 사업가들은 동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걸면 걸린다, 털면 나온다. 추가 기소가 두려웠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원하는 바를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거 비망록을 통해서 네 번째,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결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 진술 내용을 언론질해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자 사장님 서울시장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뭇해했다. 이게 언론질이 언론 플레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시장 선거 하나만 아닙니까? 요거를 줄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시 선거 시점이었습니다. 선거 직전이었고 결국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당시 후보였어요. 그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벌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검찰에 협조해라라고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 법조 브로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검찰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법조 브로커가 갑자기 들어와서 네. 너 협조해라,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윗선에서 지금 만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한만호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검찰들이 계속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흐뭇해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선거 직전에는 검찰 특수부가 전쟁터였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결국은 한명숙 총리는 0.6%포인트 26,000표 예, 네. 석패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10년 전에 작성한 비망록, 개인의 네. 비망록이잖아요. 네. 그걸 또 고스란히 믿는 건 또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한만옥 씨를 뭐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두 번째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했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래요. 증언에 의하면은.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입원해서 돌아가셨고 그 뒤에 사실 이제 두 번 감옥살이를 하면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누나도 돌아가셨고 이혼했고 사실 가정 자체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본인도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고요. 네.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다만 이 비망록에 있는 것이 그럼 과연 일방의 주장만일까?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긴 얘기긴 해서 나중에 뉴스타파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검찰 진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기 전에도 자신이 누군가한테 죄짓고 있다는 걸 계속 암시해요. 비망록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검찰은 이 비망록은 파렴치한 위증범의 어떤 자기 합리화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목들도 많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한만호 씨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인을 네.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을 이제 H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막바지 네. 정리를 영화 하고 같은 있습니다. 내용은 또 영화같이 매짐하시네요. 아니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네,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쪽도 취재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네. 2편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당 부분 좀 의문이 네. 풀리지 않을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네. 100% 한명숙 사건에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알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기자님 알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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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하면 댓글에 네. 뭐게 알겠다고요. 진짜 문신지 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문신 아니시죠? 이쪽에 네. 이렇게 용이 한 마리 있는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점입니다. 네. 우리 김경래 기자는 현재 KBS에서 아침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죠? KBS 1라디오. 네. 대표 시사 프로그램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김경래 최강 시사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뭐 성에 안 차는 성적인가 보군요. 지금 김어준 씨가 있어요. 그 시간대. 경제 프로그램 많죠. 공룡이죠, 공룡. 예. 하지만 제가 시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네. 시간 문제가 아니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취율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올랐지만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네. 예. 근데 그 비교해 보면요 어림없습니다. 네네. 이러려고 불렀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드실 건데 응원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네. 계속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